네, 미국 증시에 대한 완벽한 분석, 이항용의 월가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항용 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2월 CPI 전년비 2.8% 상승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동안 불안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덜어졌죠. 자, 오늘 나온 이 CPI 물가지표 시장에 안도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처럼 경제 지표가 주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CPI 발표될 때 보면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원 CPI,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표에서 보여드리는 그냥 기본적인 CPI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PI, 코 CP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각각의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전월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네 가지가 공교롭게도요 모두 0.1%포인트씩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줄어든 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재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가는 올라갔지만 예상치보다 높았다 낮았다.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이후 2020년 팬데믹 이후 직후의 주가의 물가의 급등 그 이후에 보면 여전히 완만하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2.0%까지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겠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1.1%가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전월 대비 0.3%, 최근에 17, 18%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결국은 자동차 보험료도 조금씩은 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처방약 부분도 4.6% 올라갔고 일반 주택 렌트 비용도 4.1%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휘발유 같은 경우는 3.1% 내려갔고요. 자동차 렌트비도 7.1%가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표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주요 항목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잠시 후에 얘기가 나왔지만 항공 요금, 비행기 값이 되겠는데 비행기 표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좀 물가가 좀 떨어진 요인이었고 이것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요즘 물가 때문에 머리 아픈 부분이 바로 계란값입니다. 계란값이 전년 대비 무려 59%나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지난달의 상승률보다 약간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란 12개가 한 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더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8달러, 9달러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불과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는 이게 지금 풍기가 없어갖고 못 팔았는데 지금 있어도 안 사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추값이 이제 문제가 되듯이 미국에서는 계란값을 비교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계란값이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은 월가의 오늘에 나온 평가에 대한 월가의 평가. 뭐 개인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월가에 이제 그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블랙락의 릭 라이더입니다. 릭 라이더 하면 전 세계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그냥 쉽게 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이런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이 팬데믹 시대의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최고치보다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현재 많은 영역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요. 그래서 관세 정책이나 이런 물가 관세 정책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여전히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자드의 로날드 템플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예상치보다 낮은 CPI는 당연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요금, 앞서도 말씀드린 비행기 값이요. 비행기 표 값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워낙 변동성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예상치보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수개월 동안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이제 모처럼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 물론 S&P 500이 지금 10% 이상 하락을 하는 조정 국면에 아직은 가까스로 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3월 조금 넘어섰지만 월, 화, 수, 목, 금 보면
그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간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오늘의 수요일의 상승에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인데 10년물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 미국 달러는 등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이러한 CPI 발표된 이후에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었다라고 정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덜했지만 오늘 뉴욕 증시 상승에는 아주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좀 바로 좀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보다 추가 하락 가능성 경고입니다. 자, 오늘 하루 급락이 멈췄다고 해서 안도할 수는 없죠. 업종별로도 완전 달랐고요. 오늘 월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텐데요. 강세론자 제레미 시겔 교수가 입을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진 거 있고 대부분이 많이 올랐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처럼 7% 올라가고 발란티어도 한 7% 그리고 엔비디아도 6% 정도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제일 속속했던 것들, 제일 선호를 받았지만 이제 떨어졌던 것들은 이제 약간 반등했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반등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뭔가 누군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있습니다. 올라갔던 이유, 떨어진 이유 있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어떤 강세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펀더멘털이 워낙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의 시장의 자신감, 그리고 이분은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향이 매번 바뀌겠지만요. 다만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이 임박한 S&P 500이 현 시점에서 강력한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거침없이 올랐다는 겁니다. 2년 연속으로 한 25% 정도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한 60% 정도가 2년 동안에 주가가 지수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10배 올라간 것도 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기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멀티플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많은 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정책,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혼란스러움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신이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부족한 투자자들의 주가에는 이런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확신이란 말이 나오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거인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 소비도 안 하지만 주가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무역 정기주분이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인 모두한테라도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전환기에, 그러니까 어려운 미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일시적 고통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경제적 전환기란 좋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전환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노 교수죠. 쉽게 얘기해서 제레미 시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제가 이제 직역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원한테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수많은 우리의 위대한 미국인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관세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주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첨가할 부분입니다. 예. 자, 미증시의 추가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자, 그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마켓워치에서 보도한 2025년 강한 종목들의 공통점은입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주 눈부신 성과를 보인 후에 최근에 투자자들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마켓워치에서 보도를 하면서 최근 트럼프 시장의 폭락을 극복한 10가지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를 제외하고 2023년과 4년 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주식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게 있겠고요. 또 팔란티어 같은 것도 있겠고 또 엠너비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얼마 안 됐지만 주가는 아시다시피 9%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플러스 나거나 좀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표를 정리해봤습니다. CBS 헬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보험과 이제 이런 유통 정도로 약 헬스케어 유통하는 쪽인데요. 이쪽은 지금 올해 들어서만 하더라도 45%로 올라가고 있겠고요. 아래를 보면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 이거 20% 올라갔지만 이거 언제라도 S&P업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저걸 엄청 떨어졌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게 첫 번째 2025년의 상승률이 첫 번째 칼럼이 되겠고요. 두 번째 칼럼은 2025년의 주가 흐름인데요. 여기 보면 물론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거나 재미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25%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움직인 게 없겠고요. 포워드 PR 보면 물론 여기서 50배 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보면 16배, 15배, 10배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뭐냐면 이 10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은 소위 포워드 PR, PR이요. 멀티플이 즉 S&P 500 평균보다 낮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은 주가 등락률이 작년에 상승률보다 뒤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거고 작년에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그나마 익숙한 것은 CVS 그리고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 그리고 에브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그나마 좀 익숙한 것이 되겠고 그밖에 길러드 사이언스 그리고 박스터 인터내셔널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 의료기기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승 상위 탑10 보고 계시고요.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메랑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40%가 더 오를 수 있다고요? 이 종목이 무엇입니까? 올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요.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쪽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을 올려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5에서 185달러를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요. 팬데믹 끝난 이후 꾸준하게 10% 이상 예약이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험 소비의 시대의 대표적인 주식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예전에 에어비앤비는 쉽게 해서 숙박하는 것에 예약만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투어라든가 그 지역에 갔으니까 당일치기, 그 지역 인근에 하는 투어, 그 중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쿠킹 클래스 가본다거나 여러 가지 노래 클래스를 들어가나 춤 클래스를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의 서비스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어떤 매수의 지금 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프리스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프리스에서 에어비앤비를 얘기를 했군요. 긍정적으로.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